안녕하세요. 범블한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미국 연준이 트럼프에 굴하지 않고 기준금리 4.5%로 동결 수순으로 가게 됐습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낮춰야지 뭔가 수출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주장과 반해서 미 연준은 아주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게 됐죠. 매파적 동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디락스 역시 경제도 좋고 고용도 좋고 모든 지표들이 훨훨 날아다니듯이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경제 지표가 아주 좋은 횡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 연준이 보수적으로 나가는 것도 상당 부분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조건적으로 미 연준은 지금 시점에선 인플레이션, 어떻게 하면 물가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앞으로 미국 물가가 더욱 자극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요. 왜 트럼프 금리 인하의 의지와 연준은 반대로 가는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 이 재정 확대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더욱더 양쪽으로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새로운 어떤 변수가 또 생기게 되면 미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전망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덕분에 증시와 가상화폐는 지금 나락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1월 달에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미국 경제, 특별히 이 증시 부분에서 엄청난 작년에 20%의 성장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성장 속도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1월 증시 시장은 상당 부분 예상과는 다른 결로 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 대통령이라는 그런 위상에 걸맞지 않게 지금 가상화폐 시장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면 파월이 과연 2월에도 이런 견조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까? 주변의 어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면 연준도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워낙에 강경한 입장이라서 둘 사이의 어떤 입장은 평행선처럼 달려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빡칠 수밖에 없죠. 이 드라이브를 언제까지 나 혼자 이렇게 세게 풀 악셀 밟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고요. 역시 지금 약간 주춤해진 보호무역 관세,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관세를 때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런 어떤 이 스탠스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까 중국에 대한 관세도 2월 1일부터 10% 정도로 시작할 가능성 높고요. 이외에 보편 관세 역시도 지금 뭔가 속도면에서 상당히 좀 이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느릿느릿해진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물가를 일단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지금 여전히 깔려 있다는 얘기죠. 시장 자체에서는 이렇게 트럼프가 공격적인 보호무역 관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다가는 결국 그게 역풍으로 부메랑처럼 미국 물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공포 심리가 여전히 깔려 있다. 그래서 미 연준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이번에 아주 보수적으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반등에 실패한 미국 증시 2월이 고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미 연준이 깝깝하게 금리 동결이라는 카드를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어떤 심정이겠죠. 꺼내놨기 때문에 2월 달도 지지부진할 가능성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학자나 시장 전문가 사이에서 남부 국경 봉쇄 및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에 이어질 고율 관세 부과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오히려 물가를 확실하게 자극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준은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대체로 밸런싱을 잘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경제 전망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이 리스크를 제대로 좀 들여다볼 요량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다우산업, 나스닥, S&P 500 어제 마이너스 0.31, 0.51, 0.47 등등 계속적으로 1월은
어찌 보면 미국 증시의 약보합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작년 한 해 20% 이상 올랐던 어떤 미국 증시의 파괴력 있는 어떤 행보와는 다른 조금 소심한 면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인데 2월달 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고요. 아마도 이런 분위기, 1월 분위기를 고스란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파격적인 어떤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행보가 없는 이상 이런 어떤 좀 답보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이런 어떤 영향을 받아서 뭐 123달러까지 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네요. 뭐 딥시크 충격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뭐 워낙에 엄청난 이 고비용을 들여서 AI 반도체 산업, 뭐 미국이 선두적으로 치고 나갈 것 같았는데 중국에서 뭐 거의 뭐 다크호스 같이 등장한 딥시크, 뭐 저비용으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뭐 모든 이 미국 증시의 종목들이 뭐 경하게 빠졌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그리고 테슬라 역시도 지금 실적이 그다지 예상보다 뛰어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서는 어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종목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지금 출렁거리는 모습 그 자체는 2월 역시도 이런 어떤 분위기를 고스란히 이어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연준의 동결은 역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다. 동시에 모든 M7 종목들이 2월 반등은 요원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비관적 전망이 나올 수도 있죠. 트럼프가 뭐 취임한 지 1, 2주밖에 안 되는데 허니문 기간 없이 이렇게 이 경제 부분에서 좀 약보합을 보인다는 것 자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살짝 깔아앉았다가 또 애프터마켓에서 올라간 이유는 머스크가 6월 자율주행 택시 출시하겠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테슬라의 지금 실적 부진을 좀 뭔가 만회할 수 있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257억 달러, 당초 시장의 매출 예상은 272억 달러였죠. 상당히 좀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주식 가치가 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테슬라의 뭐 가장 전형적인 기술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봇가 기계를 찍어내고 자동차를 찍어내는 그런 어떤 신기원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테슬라가 다시 애프터마켓에서 올라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이 제동은 한국 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한은도 1월 달에 동결을 하고 2월에 속도 조절 가능성 굉장히 뭐 점쳐지고 있고요. 2월에 이 0.25 정도 낮추지 않을까라는 시장 전망이 나와요. 워낙 지금 한국 경제 자체가 펀더멘털도 약해지고 지금 전국 불안 요소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내수 경계도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 그리고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내수가 지금 계속해서 상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마이너스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0.25% 정도 기준금리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번에 뭐 미국 연준이 오늘 뭐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하나도 조금 고심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주담대 금리, 적용금리 뭐 지금 낮추고 있다고 뭐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데, 시중은행이 가상금리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평균금리를 뭐 내려갈 거라는 어떤 예상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국민은행 4.26, 신한은행 4.18, 하나은행 4.25, 우리은행 4.23, 농협 4.39, 뭐 5대 은행 평균 주담대 금리가 4.26 정도, 차주에게 적용되는 금리인데 이게 가장 실질적인 체감적인 이 금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닥 뭐 그렇게 크게 내렸다라는 이 표가 나지 않습니다. 7억 주담대 뭐 받으신 분들 이자만 월 250만 원. 와, 이거 뭐 어마무시하죠. 월급 통장 싹 들어오면 그냥 바로 순삭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 정도로 이 5억 이상 이 주담대를 받게 되면 엄청난 어떤 이 후폭풍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 뭐 3%대 금리인데 왜 나만 뭐 4.2% 정도 받느냐고 말을 막 하고 뭐 불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금리 차이가 개인별로 천차만별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가장 기저의 근본적 이유는 환율이죠, 환율. 오늘 뭐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겠고요. 지난주에 1420원까지 찍었는데 지금 1443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고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고요. 영국 파운드화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자국 통화의 가치가 다시 달러의 등살에 못 이겨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채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10년물이 4.5%, 한국 국채 역시도 뭐 똑같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본 국채와 중국 국채는 조금 뭔가 서로 같이 가는 느낌이 들죠. 특별히 중국 국채 10년물은 일본 국채 10년물하고 좀 비슷한 수치로 지금 좁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뭐 전국적으로 상당히 좀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160명이어서 작년에 20명 정도가 숙청을 당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올 정도로 시진핑이 2013년에 집권을 하면서 거의 3기, 뭐 3번 연속 집권하는 아주 강골했던 이 권력 양상을 보여줬는데 이게 조금씩 약간씩 흔들리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장유샤라는 부주석이 이 시진핑의 권좌를 조금 넘보고 있다는 이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이 мя오화, 그러니까 시진핑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장군이 숙청이 되면서 궁궐에서는 뭐 엄청난 휘청거리는 그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이 와중에도 이 혼란을 틈타서 장유샤라는 이 부주석이 시진핑의 권좌를 또 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중국 내 권력 다툼으로 인한 이 경제 불안 요소도 계속적으로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 중국의 영향 고스란히 우리 한국 시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뿐만 아니라 중국 내 권력 암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금리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시중은행에서 조금씩 금리를 낮추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별개로 미국의 국채와 그리고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자산 시장 자체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어떤 가치 체계를 완전히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스스로를 디스해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발 기준금리 매파적 움직임, 더욱더 뭐 고금리로 몰아갈 수밖에 없겠고요. 상반기 뭐 대출금리 움직임도 미적거릴 가능성 아주 높아요. 지금 살짝 내렸는데 다시 쭉 하고 올라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 고스란히 서울 매매시장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동구, 성동구, 서대문구, 그리고 송파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 양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강동구 선사현대는 3억 8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동구 전세 현황도 보면 지금 대부분 7억 9천, 7억 9천, 7억 2천, 6억 3천, 5억 3천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동구, 청계현대 매매가는 최고가 대비 3억 4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 전세가를 보면 성동구 역시도 트리마제가 12억 정도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두산 위브도 5억 7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DMC 2차 아이파크 매매가는 3억 4천 정도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서대문구 전세가 역시도 동반해서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편의 세상 신촌 5억 1천만 원 하락하고 있고요. DMC 2차 아이파크 역시도 4억 8천 정도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송파구 매매가 역시도 송파 파인타운 3단지가 3억 정도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송파구 전세가 역시도 올림픽 선수기자촌 11억 5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락 삼익 맨션도 9억 7천 정도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전세가가 뭐 마포구, 뭐 서대문구,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반토막 이상 차이가 날 만큼 어마무시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금리 부담은 앞으로 더욱더 전세가를 끌어내릴 가능성 높다. 게다가 매매가는 서울 중상급지 아파트 가격을 충분히 타격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어떤 부분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미국의 매파적 금리 분위기 상반기 동안 쭉 지속이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지금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시중은행 가상금리나 주담대 금리를 내리는 일시적 현상은 단발로 그칠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다고 뭐 은행이 대출 내리네, 대출금리 내리네 해서 섣불리 진입했다가는 큰 코 다칠 가능성 높습니다. 조심조심 가셔야 되고요. 상반기 극적인 조정기가 이로 인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현실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미국이 기준금리
예상 밖으로 상당히 견조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파적 금리 동결로 갔는데 이게 고스란히 뭐 환율 부분, 국채 부분 영향을 그대로 줄 거고요. 앞으로 중국도 지금 뭐 보호무역 관세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 자체 내 권력 암투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중국 영향, 경기 침체 부분이 한국 시장에 상당 부분 많은 영향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상반기 2025년 아파트 시장에 극적인 조정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